안녕하세요, 풋볼택택입니다. 이제 막 24-25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시즌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정보 제공. 이번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는 VAR 개입 정보를 전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경기 중 VAR 판정과 심판의 결정 근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팬들에게 더욱 몰입도 있는 또 하나의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첼시와 맨시티의 1라운드 경기에서는 44분경 잭슨의 옵사이드 이슈가 있었는데 경기 중 실시간으로 옵사이드 라인을 그려는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잭슨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공된 설명은 VAR은 잭슨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골 판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정이 내려졌는지 간결한 문장으로 팬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반자동 옵사이드. 프리미어리그는 10월부터 반자동 옵사이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이나 유로 2024에서 우리가 익히 봤던 이러한 그래픽을 통해 판정 과정을 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 도입될 반자동 옵사이드는 유로 2024만큼 빠르지는 않을 예정인데, 이는 유럽 축구연맹 공식 파트너사인 아디다스가 공 중앙 센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는 공의 움직임과 킥 포인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나이키 공을 쓰다 보니 기술적인 제약으로 유로에서 봤었던 높은 속도의 판정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잉글랜드 축구의 보수적인 기술 수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옵사이드 판정의 정확성을 높여주며 원활한 경기 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를 더해줄 거라고 생각되네요. 세 번째, 핸드볼 규정. 핸드볼 규칙에서도 약간의 변경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변화는 심판이 선수의 팔 위치와 움직임을 보다 관대하게 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팔이 몸에서 멀어지거나 손이 머리 위로 가 있더라도 수비수의 신체를 맞고 나온 공이 의도치 않게 크게 굴절되어 팔에 맞는 상황이라면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인가 부자연스러운 동작인가에 대한 의도성을 더욱 따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핸드볼 반칙은 다소 가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네 번째, 페널티킥의 변화. 우선 간접 프리킥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접 프리킥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선수의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맞고 들어가야 골로 인정된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나, 프리킥을 차는 키커는 직접 득점을 할 수 없고 한 번의 패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페널티킥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PK를 차는 순간부터 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공격팀은 득점, 수비팀은 걷어내기 위한 세컨볼 탈취를 위해 박스 안으로 뛰어드는데, 이 상황에서 키커가 차기 전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행위를 침범이라고 합니다. 이전 시즌들 같으면 다시 페널티킥을 차야 했지만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공격팀 선수들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침범을 하게 된다면 수비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확실한 득점 기회 저지. 이것 또한 핸드볼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시즌까지는 확실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레드카드가 발부되었지만, 이번 시즌은 앞선 변경점들과 비슷하게 다소 관대해질 예정입니다. 국제축구평의회 IFAB에서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핸드볼 반칙은 일반적으로 선수가 부정하게 플레이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하므로, 이러한 반칙에 대해 페널티킥이 부여되는 경우 공을 플레이하려는 시도 또는 공에 대한 도전이 반칙의 경우와 동일한 철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역시나 의도성을 더욱 따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명백한 득점 기회에서 고의적 핸드볼 파울을 범한다면 여전히 레드카드가 부여되고, 동일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핸드볼 파울을 하게 된다면 그저 경고에서 끝날 예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장면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벌어진다면 두 상황 모두 공격팀의 PK가 주어지죠. 여섯 번째, 세레머니 시간 제한. 경기에서 골이 들어갔을 때 선수들은 세레머니를 하는데요. 이 골 세레머니와 관련해서도 알아두면 유용할 규칙이 생겼습니다. 경기 규칙에 따르면 골 세레머니에 대해 30초의 허용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30초는 경기의 정상적인 시간으로 간주되며, 즉 이 시간 동안의 골 세레머니는 경기 시간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하지만 30초를 넘는다면 넘은 시간만큼 추가 시간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만약 세레머니에 50초가 소요되었으면 20초의 추가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기 중에 세레머니가 너무 길어지면 예상치 못한 추가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라인업 발표. 경기를 기다리는 팬들은 킥오프 1시간 전부터 선발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일찍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태 프리미어리그의 클럽들은 공식 선발 라인업 발표를 경기 시작이 1시간 남은 시점부터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완화되어 각 클럽들은 선발 및 교체 선수 명단을 킥오프 75분을 남겨둔 시점부터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분 빨리 라인업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주요 변경점들을 살펴보았고, 특히 픽셀 단위로 나누어서 오랜 시간 걸리던 비디오 판독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다소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인 핸드볼 파울과 관련하여 의도성을 더욱 따지게 되었는데, 판정 논란으로 항상 구설수가 많았던 프리미어리그 심판진들의
선수의 주관으로 판단하다 보니 경기를 응원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